매일 밤마다 김밥 신주를 사가는 78살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이상하게 여긴 김밥집 사장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따라가 보니 정말 놀라운 사연을 알게 됐지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아프네요. 그날 마트 앞에 모인 사람들의 날선 시선이 할머니를 향했어요. 할머니의 작은 어깨가 떨렸지요. 요즘 노인네들이 종교 사기로 돈 벌려고 온갖 수작을 부린다고들 하더라고요. 김밥을 그렇게 많이 사간다니 뭔가 있었네요. 불쌍한 척 사람들 속이는 거였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박스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나 사람들을 봤어요. 평생 살아온 얼굴에 깊은 상처가 새겨지는 순간이었지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더 세게 몰아붙였어요. 그럼 뭐예요? 경찰이 나설 정도면 분명 뭔가 있지 않아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눈물을 삼켰어요. 그들은 몰랐지요. 매일 밤 김밥 신줄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요. 밤 9시가 조금 넘으면 골목 끝 김밥집에 어김없이 그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이름도 나이도 모르던 때부터 김밥집 사장 박미정 씨는 그분을 그저 김밥 할머니라고 불렀지요. 허리가 조금 굽은 78살. 할머니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와서 언제나 같은 말을 했어요. 사장님, 김밥 쉰줄 포장해주세요.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또렷했지요. 박미정 씨는 처음 그 주문을 받았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쉰줄이라니, 그것도 매일 밤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정말 매일 나타나서 묵묵히 계산했어요. 한 줄에 2,500원씩 12만 5천 원을 현금으로요. 박미정 씨가 김밥을 싸는 동안 할머니는 가게 한편 플라스틱 의자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어요. 등이 굽어서 의자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지 못하는 모습이었지요. 손은 늘 깨끗하게 씻어온 듯 했고 옷차림도 낡았지만 정갈했어요. 머리는 짧게 잘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지요. 김밥을 다 싸면 할머니는 일어나서 하나하나 손수레에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포장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마치 소중한 보물 다루듯 요. 그런 다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바퀴 소리도 내지 않으려 애쓰며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처음 한 달쯤은 박미정 씨도 고마웠어요. 장사가 시원찮던 때였거든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던 날들이 이어지던 차에 할머니 덕분에 저녁 매출은 보장됐지요. 그래서 김밥도 더 정성스럽게 쌌고 반찬도 조금 더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혼자 사는 할머니가 김밥 신주를 어디에 쓰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지요. 가족이 많아 보이지도 않고 행사에 가져가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을 사간다는 게 석연치 않았어요. 박미정 씨는 가끔 할머니가 떠난 뒤 골목 입구까지 나가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왼쪽 골목으로 돌아 큰 길 쪽으로 향했지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궁금증은 점점 커졌고 감사함보다는 불안감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할머니가 기다리는 동안 박미정 씨는 넌지시 물어봤어요. 할머니, 김밥을 이렇게 많이 사가시는데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필요한 곳에 쓰고 있어요. 더 묻기 어려운 대답이었지요. 박미정 씨는 그날 밤 김밥을 싸는 손이 무거웠어요. 할머니의 표정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느껴졌거든요. 이후로도 할머니는 변함없이 나타났어요. 비 오는 날에도 눈 내리는 날에도요.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오는 날이면 박미정 씨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젖은 옷을 털며 욱구 같은 주문을 했지요. 계절이 바뀌어도 할머니의 일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름 무더위에도 겨울 추위에도 어김없이 나타나 김밥 신줄을 사갔어요. 박미정 씨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이런 패턴이 정상적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할머니가 돈 내는 모습을 지켜보던 박미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지갑에는 12만 5천 원만 들어있었어요. 딱 김밥값만요. 다른 돈은 없었지요. 그날 밤 박미정 씨는 잠들기 전까지 할머니 생각을 했어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상한 일에 쓰는 건 아닐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나타났어요. 박미정 씨, 불안감은 날로 커졌지요. 밤마다 김밥 신줄이라니. 이걸 다 누가 먹는 걸까요?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단골 아주머니가 김밥 2줄 사러 와서 흘린 말 한마디였지요. 사장님, 그 할머니 알고 계세요? 요즘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서 박스 줍는 할머니요. 박미정 씨는 손을 멈췄어요. 어떤 할머니요? 키 작고 허리 굽은 할머니요. 매일 오후에 나와서 마트 뒤편하고 단지 앞 쓰레기통 근처에서 박스만 골라 줍더라고요. 처음엔 폐지 줍는 분인 줄 알았는데 박스만 가져가요. 박미정 씨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그 할머니일까? 묘사가 딱 맞았지요. 그 할머니 어떻게 생겼는데요? 70대 후반쯤 되고 머리 짧게 자르고 늘 깨끗하게 입고 다녀요. 그런데 폐지는 안 줍고 박스만 가져가요. 큰 박스, 작은 박스 가리지 않고요. 박미정 씨는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분명 같은 사람이었지요. 낮에는 박스 줍고 밤에는 김밥 50줄 사간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며칠 뒤 또 다른 손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마트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였지요. 우리 마트 뒤편에 매일 오는 할머니 있거든요. 박스만 골라 가져가는데 요즘 좀 이상해요. 왜요? 박스를 너무 많이 가져가세요. 하루에 대형 박스 10개는 되거든요. 그걸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팔기엔 너무 깨끗한 것만 골라가고 쌓아두기엔 너무 많고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박미정 씨 불안감이 커졌어요. 박스와 김밥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 고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 지나자 소문이 더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슈퍼마켓 사장님이 들려준 이야기였지요. 그 할머니 밤마다 김밥집에서 김밥 엄청 많이 사간다면서요. 우리 와이프가 봤다는데 손수레에 가득 담고 가더래요. 박미정 씨는 당황했어요. 벌써 동네에서 할머니 이야기가 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김밥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글쎄요. 혹시 종교 단체 같은 데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곳에서 음식으로 사람들 끌어모으는 경우 많다잖아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나타났을 때 박미정 씨는 유심히 봤어요. 할머니 손에 작은 상처들이 있었지요. 아마 박스 만지다 생긴 것 같았어요. 옷에도 먼지가 조금 묻어 있었고요. 다음 주에는 더 구체적인 소문이 들렸어요. 미용실 사장님이요. 그 할머니 철야 예배하는 이상한 종교단체랑 연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손님 중 아는 분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밤마다 사람 모아 밥 주면서 포교한다더라고요. 박미정 씨 등골이 서늘했어요. 혹시 자신이 이상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김밥이 종교 목적으로 쓰인다면 자신도 책임이 있을까? 소문은 점점 자세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할머니가 새벽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걸 봤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박스로 뭔가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김밥에 이상한 걸 넣어 사람들 조종한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요. 박미정 씨는 견디기 어려워졌어요. 손님들이 올 때마다 할머니 이야기 나왔고 자신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 같았지요. 마치 나쁜 일에 가담한 듯.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가 기다리는 동안 박미정 씨는 용기 내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어떤 모임에 김밥 가져가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리고 고개 저으며요.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박미정 씨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주변 정황이 이상하다고 말하니까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불안감이 태풍처럼 몰아쳤지요. 다음날 오후 결국 파출소에 전화했어요. 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지요. 여보세요. 파출소죠? 신고할 일이 있어서요. 파출소에서 나온 경찰관은 50대 최경호 씨였어요. 20년 넘게 동네 담당한 베테랑이지요. 그는 박미정 씨 신고 들으며 고개 끄덕였어요. 요즘 이런 식으로 종교 사기치는 경우 많아요. 특히 노인분들 이용해서요. 최경호 씨는 수첩에 적으며 말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이죠. 처음엔 착한 할머니 척 음식 나눠주고 나중에 돈 요구하거나 재산 빼돌려요. 박스는 천막이나 임시 건물 만들 때 쓰는 것 같고요. 박미정 씨는 안도했어요. 전문가 눈은 달랐지요. 자신이 느낀 불안이 근거 없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현장 확인해보죠. 오늘 밤부터 잠복 수사 시작할게요. 그날 밤 최경호 씨는 김밥집 맞은편 골목에 숨었어요. 박미정 씨도 가게 안에서 긴장했지요. 9시 되자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요. 김밥 50줄 주문하고요. 박미정 씨는 손 떨며 쌌어요.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손수레에 담고 인사한 뒤 사라졌지요. 최경호 씨는 조용히 뒤따랐어요.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진 않았지만 누가 따라오는 듯 느꼈는지 바퀴 소리 거의 안 나게 했지요. 큰 길로 나선 할머니는 왼쪽으로 돌아 주택가 쪽으로요. 가로등 드문 어두운 길이었어요. 최경호 씨는 적당한 거리 두고 따라갔지요. 20년 경력답게 들키지 않게요.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주택 끝자락 작은 공터였어요. 예전에 집 있었던 듯 빈 땅이었지요. 가로등 없어 어둠에 가려졌어요. 최경호 씨는 공터 입구에서 멈춰 지켜봤어요. 어둠 속에 천막 같은 것과 박스들이 놓여 있었지요. 할머니는 손수레에서 김밥 꺼내 박스들 사이 돌아다니며 정리했어요. 정확히 뭐 하는지 어둠 때문에 잘 안 보였지만 준비하는 듯 했지요. 1시간 지나 할머니는 빈손수레 끌고 떠났어요. 최경호 씨는 기다린 뒤 공터에 다가갔어요. 박스들의 윤곽이 보였지요. 크고 작은 박스들이 간격으로 배치되고 비닐 천막이 덮여 있었어요. 마치 앉을 자리 만든 듯 휴대폰 손전등 켜서 봤더니 박스들은 깨끗하고 천막도 찢어진 데 없이 정갈했어요. 누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간이었지요. 이건 모임 준비 같은데? 최경호 씨는 혼잣말했어요. 박스 의자들 보니 10명쯤 앉을 수 있겠더라고요. 김밥 쉰줄과 딱 맞아요. 주변 더 봤더니 한쪽에 큰 비닐봉지들 놓여 있고 쓰레기 담으려는 듯 했어요. 다른 한쪽에 물 담긴 페트병들이 정렬돼 있었지요. 최경호 씨는 확신했어요. 이건 종교 모임 준비예요. 새벽에 사람 모아 김밥 나눠주며 포교하는 거죠. 내일 새벽에 다시 와봐야겠군. 현장 사진 몇 장 찍고 파출소로 돌아갔어요. 박미정 씨에게 내일 새벽에 상황 파악하겠다고 했지요. 다음날 새벽 5시 최경호 씨는 다시 공터 근처에요. 이번엔 더 가까이 숨어 확인하려 했어요. 불법 종교 활동이면 즉시 제지해야지요. 어둠 서서히 거치는 새벽 공기 차가웠어요. 담장 뒤에 숨고 공터 주시했지요. 곧 진실 드러날 거였어요. 경찰 조사 소식은 동네에 퍼졌어요. 최경호 씨가 공터 살펴보고 돌아간 다음 날부터 할머니를 보는 시선 달라졌지요. 마트 앞에서 박스 줍던 할머니에게 아주머니가 쏘아 붙였어요. 역시 이상한 노인이었네요. 경찰까지 나섰다면서요. 할머니는 손 멈추고 고개 들었어요. 아주머니 얼굴에 경멸 가득했지요. 그 표정에 할머니 어깨 떨렸지만 말 안 했어요. 요즘 노인네들이 종교 사기로 온갖 수작 부린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모여들었어요. 평소라면 지나쳤을 사람들이 할머니 둘러싸고 수군거렸지요. 김밥 많이 사간다니 뭔가 있었네요. 불쌍한 척 속이는 거였구나. 할머니는 박스 내려놓고 일어나 사람들 봤어요. 78년 얼굴에 상처 새겨지네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소리 작지만 또렷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더 몰아붙였지요. 그럼 뭐예요? 경찰 나설 정도면 뭔가 있지 않아요? 우리 동네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더 말 안 하고 고개 숙여 박스 다시 줍기 시작했어요. 손 떨렸지만 참았지요.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 무거웠어요. 등이 더 굽어 보였고 손수레 끄는 손에 힘없었지요. 저녁 되자 김밥집 앞에도 사람들 모였어요. 박미정 씨는 가게 안에서 불안했지요. 저 할머니 오늘도 올까요? 오면 어떻게 하죠? 경찰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저 할머니가 정말 이상한 일 하는지 막아야 할지 미안한 마음 들었어요. 9시 조금 넘어 할머니 나타났어요. 평소와 같지만 어깨 더 축 처지고 걸음 조심스러웠지요. 김밥집 앞 사람들 웅성거렸어요. 저기 온다. 이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었다니. 할머니는 시선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박미정 씨는 당황했지요.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가 말 가로막았어요. 김밥 쉰줄 포장해주세요. 목소리 차분하지만 떨렸지요. 박미정 씨는 김밥 쌌어요. 평소보다 느리고 실수했지요.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박시선 느꼈어요. 유리창 너머 차가운 눈빛 알았지요. 평생 이런 시선 처음이었어요. 김밥 받고 계산한 뒤 나섰어요. 밖에서 수군거림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네. 경찰 조사받고도 저러네. 할머니는 고개 들지 못한 채 골목으로요. 뒤 비난 말들이 가슴 찔렀지요. 집에 온 할머니는 방 가운데 주저앉았어요. 78년 모욕 처음이었지요. 가슴 답답하고 눈물 날 듯 참았어요. 이젠 그만둘까? 혼잣말했지요. 평생 해온 일이지만 오해받으면서까지 할 필요 있을까? 남편 떠난 뒤 지켜온 약속이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병 남편 사진 내려다봤어요. 자상한 미소 따뜻했지요. 그 사진 보며 눈물 흘렸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눈빛 달라졌어요.
흔들렸던 마음 단단해졌지요. 세상이 오해해도 옳은 일 그만둘 수 없었어요. 남편 사진 보며 기억으로 돌아갔어요. 40년 전 작은 김밥집 운영하던 시절요. 그때 집 4평 남짓 재료 빼곡했지요. 남편은 새벽 5시 일어나 밥 짓고 김 굽고요. 할머니는 옆에서 단무지 썰고 우엉 볶았어요. 그 김밥 동네 유명했지요. 특별 비법 없지만 정성만큼은 최고였어요. 재료 하나하나 신경 쓰고요. 장사 끝나면 김밥 몇 줄 남았어요. 팔다 남은 거요. 처음엔 집에 가져가 먹었는데 남편이 제안했지요. 버리기 아깝지 않아? 그럼 내일 팔면 되죠. 하루 지난 김밥 누가 사? 차라리 필요한 사람 나눠주면 어때? 그렇게 시작됐어요. 처음엔 가게 앞 할아버지 한 분께 드렸지요. 그분 기뻐하시니 마음 따뜻해졌어요. 소문나서 하루 끼니 못 드시는 어르신들 찾아왔어요. 일부러 김밥 더 만들었지요. 나눠주기 위해요. 매일 10-20줄 준비했어요. 겨울 되자 더 많은 사람 왔어요. 추위 떨며 일용직 아저씨들, 끼니 걸러 공부하는 학생들요. 할머니는 그 얼굴들 기억했어요. 고개 숙여 인사하는 할아버지, 동생 챙기는 중학생, 아이 업은 젊은 엄마요. 우리가 하는 일 좋은 일 같아. 남편이 그릇 정리하며 말했어요. 얼굴에 만족 미소요. 맞아요.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 우리도 행복해요. 할머니 웃으며 대답했지요. 돈은 못 벌었지만 마음 부자 됐어요. 몇 해 지나 남편 병들었어요. 처음 감기 줄 알았는데 심해져 입원했지요. 폐암이었어요. 병상에서 여전히 김밥 이야기했어요. 오늘 몇 분 오셨는지 새로 오신 분 없나 궁금해요. 할머니는 매일 병원 와서 소식 전했지요. 순덕아 미안해. 혼자 떠맡게 해서. 무슨 소리예요? 함께 시작한 일이에요. 병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의사 희망 없다고요. 할머니는 병원과 가게 오가며 일했어요. 마지막 날 남편 손잡고요. 순덕아, 우리 김밥 한 줄이 누군가 희망이었잖아. 제발 그 일 계속해줘. 나 없어도. 할머니 눈물 흘리며 고개 끄덕였어요. 그게 마지막 약속이었지요. 남편 떠난 뒤 가게 접었지만 나눠주는 일 계속했어요. 직접 못 만들니 다른 가게에서 사서요. 새벽 5시 최경호 씨는 박미정 씨와 공터로 갔어요. 박미정 씨, 얼굴 피곤했지요. 잠 제대로 못 잤어요. 정말 종교 모임일까? 불안 물었어요. 최경호 씨, 고개 끄덕요. 어제 상황 보니 가능성 높아요. 오늘 확인해보죠. 공터 가까워지자 손전등 불빛 보였어요. 조심 다가가 담장 뒤 숨었지요. 어둠 속 광경 예상과 달랐어요. 공터 바닥에 박스들 간격으로 깔려있고 비닐 천막 덮여 간이 의자 됐어요.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있었지요. 종교의식 아니고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요. 대부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요. 구분 등 주름진 얼굴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 모으고 앉았어요. 사이에 어린아이들도요. 할머니는 공터 가운데 봉지 들었어요. 어젯밤 산 김밥들이요. 한 줄씩 나눠주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오늘도 나오셨네요. 감기 나으셨어요? 할아버지 고개 끄덕 고맙다. 인사요? 할머니 덕분에 오늘도 아침 먹네요. 무슨 말씀을요? 할머니는 다음 사람으로요. 이번엔 손자와 온 할머니요. 우리 철수는 오늘도 학교 가죠? 네, 덕분에요. 아이는 깍듯 인사요. 할머니 머리 쓰다듬어 주었지요. 최경호 씨와 박미정 씨.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종교 모임 아니고 무료 급식이었지요. 할머니는 계속 나눠주며 따뜻한 말 한마디씩요. 사람들 눈빛 고마움 가득했어요. 아침에 김밥집 바빠서 밤에 미리 사둬요. 새로운 할아버지에게 설명요. 이 사람들은 일찍 먹어야 해요. 일자리 찾으러 새벽부터 움직여야 하니까요. 그제야 퍼즐 맞춰졌어요. 박스는 새벽 바닥 앉을 방석이고 천막은 이슬막기요. 김밥 50줄은 사람 수에 맞춘 거요. 최경호 씨, 착각 깨달았어요. 20년 경찰 생활 중 이런 오판 처음이었지요. 박미정 씨 충격 컸어요. 자신이 신고한 할머니가 선한 일을 하고 계셨다니요. 가슴 먹먹 눈물 돌았어요. 김밥 다 나눠준 할머니는 봉지 정리하고 조심히 들어가라 인사요. 사람들이 떠났어요. 할머니 혼자 박스 정리했지요. 내일 또 쓰기 위해 깨끗하게 쌓았어요. 천막 접어 보관요. 최경호 씨와 박미정 씨. 더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걸어 나갔지요. 할머니 놀란 표정요. 어머, 경찰관님이랑 사장님이. 목소리 당황 섞였어요. 일이 발각된 듯 불안했지요. 최경호 씨 모자 벗고 깊이 고개 숙였어요.
박미정 씨도요. 두 사람 할 말 찾지 못했어요. 침묵 흘렀지요. 새벽 공기 차가웠지만 마음 뜨거웠어요. 박미정 씨, 먼저 이별었어요. 목소리 떨려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의심했어요. 눈물 흘렀지요. 지난 며칠 불안과 의심 터무니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좋은 일 하시는데 경찰에 신고했어요. 고개 깊이 숙였어요. 어깨 떨며 울음 참았지만 어려웠지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 지었어요. 화 안 났지요. 오히려 위로요. 괜찮아요, 사장님. 세상이 그렇게 만든걸요. 요즘 이상한 사람 많으니까 의심 당연해요. 이해해요. 최경호 씨도 모자 벗고 인사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좋은 일 하시는데 수사 대상으로 봤다니. 할머니 고개 저었어요. 아니에요. 동네 안전 위해 하신 일이잖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박미정 씨 계속 울었어요. 죄책감 컸지요.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심의 눈으로 봤다니. 그만 우세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잖아요. 할머니는 어깨 두드려 주었어요. 자식 달래는 어머니 같았지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박미정 씨는 도와주기로 했지요. 할머니 혼자 감당하게 둘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새벽 4시 일어나 김밥 준비요. 할머니 오기 전에 미리 쌌어요. 돈도 안 받았지요. 사장님, 그럼 안 되죠. 재료비라도요. 할머니, 이제 우리 함께하는 일이에요. 돈 이야기 마세요. 할머니 처음 미안해했지만 진심 느끼고 감사했지요. 최경호 씨도 종종 공터해요. 박스 나르고 천막 설치 도왔어요. 경찰 일 끝난 뒤 개인 시간 내서요. 경찰관님까지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 잘못 생각한 사과예요. 좋은 일 동참하고 싶어서요. 점점 사람들이 진실 알게 됐어요. 처음 비난했던 사람들도 부끄러워했지요. 도움 손길 내밀었어요. 마트 사장님 빵 우유 기부요. 슈퍼 과일 음료 보태고요. 미용실 사장님 매주 금액 후원요. 새벽 급식소 체계적으로 운영됐어요. 박미정 씨 김밥 준비, 최경호 씨 현장 정리, 할머니 사람 맞이요. 다른 봉사자들도 합류했지요. 사람 수 늘었어요. 소문 듣고 어르신 아이들 많아졌지요. 김밥 50줄 부족해 70, 100줄로 늘렸어요. 할머니는 변화 보며 감격했지요. 혼자 못한 일들이 도움으로 가능해졌어요. 남편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혼잣말했지요. 남편과 시작한 선행이 이렇게 커지다니 꿈 같았어요. 박미정 씨도 보람 느꼈지요. 매출 줄었지만 마음 풍요로웠어요. 새벽 김밥 싸며 누군가 하루 책임진 기쁨요. 최경호 씨 경찰로서 새 의미 발견했지요. 범죄 단속 중요하지만 선한 일 지키는 것도 역할이라고요. 봄 지나 여름 오면서 할머니 건강 나빠졌어요. 처음 감기 줄 알았는데 병원 검사 폐 문제요. 남편과 같은 병이었지요. 할머니 치료 받으면서도 급식안 멈췄어요. 몸 힘들어도 공터 나와 맞이했지요. 다만 혼자 안 했어요. 박미정 씨와 최경호 씨, 봉사자들 함께요. 할머니 오늘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걱정 말했어요. 얼굴 창백했지요. 괜찮아요. 사람들 얼굴 보는 게 제일 좋은 약이에요. 미소 잃지 않았어요. 아픈 몸 이끌고 김밥 나눠줬지요. 가을 깊어갈 무렵 더 이상 못 나왔어요. 입원했지요. 하지만 급식 계속됐어요. 시스템 잡혔거든요. 박미정 씨, 매일 병원 들러 소식 전했어요. 몇 명 왔는지 세분 없는지 건강한지요. 사장님 고마워요. 제가 없어도 잘하시니 마음 놓여요. 이런 말씀 마세요. 빨리 나으셔서 같이 해요. 하지만 병 나아지지 않았어요. 겨울 오기 전 조용히 떠났지요. 마지막까지 사람들 걱정했어요. 장례식에 많은 사람 왔어요. 급식 받던 어르신 아이들, 상인들, 봉사자들요. 모두 그리워 눈물 흘렸지요. 장례 치른 뒤 공터에 간판 세웠어요. 나무 소박한 간판요. 김순덕 무료 급식소. 여전히 따뜻한 김밥 있습니다. 아래 작은 글씨로 김밥 한 줄의 온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할머니 없어도 급식 계속됐어요. 박미정 씨 준비, 최경호 씨 관리, 봉사자들 나눠줬지요. 마치 할머니 계신 듯 순조로웠어요. 추운 겨울 새벽 박미정 씨 카트 끌고 공터로요. 할머니 쓰던 카트요. 바퀴 삐걱지만 제 역할했지요. 도착해 간판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오늘도 신줄 준비됐어요. 목소리 떨렸지만 마음 따뜻했지요. 할머니 시작한 일 이어가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날도 사람들이 왔어요. 추위 떨며 일자리 찾는 할아버지, 학교 전 아침 먹으러 온 아이들, 하루 버텨야 하는 모든 사람들요. 박미정 씨, 김밥 건네며 할머니 말 떠올렸어요. 따뜻 인사, 안부, 작은 관심 그대로요. 김밥 한 줄 옹기가 누군가 하루 지탱했지요. 할머니 떠났지만 마음은 남아 사람들 감쌌어요. 여러분,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따뜻함을 만들 수 있어요. 나이 들어도 마음만 있으면 누군가 도울 수 있지요. 건강하시고 주변에 따뜻한 손길 내밀어 보세요.